이번 시간에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 작성하는 과정하고 그 다음에 주식 변동 상황 명세서 등에 대한 부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560페이지가 되겠고요. 자, 과세 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 작성할 때 세액 계산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세액, 그 다음에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 기업의 미완료 소득에 대한 세액까지 같이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각 사업연도 소득은 지금까지 쭉 설명드렸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세액 계산 쪽으로 들어가면 되고요. 자, 토지 등 양도 차익에 대한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등 양도 소득에 대한 부분은 적용 대상 범위는 토지 및 건물, 그 다음에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서 1차 과세한 후에 토지 등 양도 소득으로 2차 적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 등 건물에 대한 양도 소득이 있는 법인이 적용을 하는데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1차 과세를 하고 양도 소득으로 또 과세를 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토지 등 건물에 대한 범위를 보면 주택,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피서, 위락 등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별장을 포함합니다. 그죠? 일반적인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과 별장까지 포함해서 적용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비사업용 토지까지 들어옵니다. 자, 그것과 관련해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든가 분양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2021년도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2020년도에는 제외하셔도 됩니다. 자, 토지 등 양도 범위는 어떻게 되냐면 양도소득의 범위는 양도소득은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 장부가액을 차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부가액을 차감해서 계산합니다. 우리가 양도소득세 계산하듯이 그렇게 어떤 서식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회사에서 회계 처리 방식으로 해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적용세율은 주택 및 별장은 10%, 비사업용 토지도 10%입니다. 미등기인 경우에는 40%가 적용이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납부할 세액은 토지 등 양도소득에 세율을 적용해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감면 등 세액이 있으면 차감하시면 되고요. 해당 사업연도 결손이 발생하거나 2월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토지 등 양도소득은 과세가 된다라는 겁니다. 각 사업연도 소득인 경우에는 2월 결손금이 있다라고 하면 차감이 되겠지만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무조건 신고 납부 쪽으로 갑니다. 자, 신고 납부 기한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와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작성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변동상황명세서 제출 의무자는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은 무조건 합니다. 이때 주식 등이라고 이야기할 때 주식은 이제 주식회사만 주식이 있죠. 그래서 이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주식은 주식회사니까 주식회사 관련되는 부분만 하는 거다. 비영리라든가 유한회사라든가 한명합자회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제출 안 하는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식 및 출자 지분이기 때문에 제출 대상 법인의 종류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한명합자회사, 조합 모두 다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출 기한은 법인세 신고,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주식 등 변동의 의미입니다. 주식 등 변동 상황이라고 하는 부분은 매매, 증자, 감자, 상속, 증여, 출자 등에 의해서 당해법인의 주주 등이 지분 비율 또는 보유 주식 액면 총액, 그 다음에 보유 출자 총액 등의 변동이 있으면 제출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유로 이게 변동이 생기게 되면 지분율도 생기고 출자 총액도 변동이 생기면 무조건 신고를 해야 되는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상균등 감자로 주식수와 주식 총액 등의 변동 이런 경우에도 변동이 있는 걸로 본다라는 겁니다. 변동 내역은 정권거래세 신고라든가 양도소득세 신고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중에 관리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세무대리인인 경우에는 대부분 다가 회사의 주식 변동이 있으면 정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신고를 하게 되죠. 그때 신고하실 때 특히 정권거래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신고 납부를 하시면 우리 법인세 신고할 때 1년 동안 신고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조회해서
주식 변동이 있구나라고 해서 확인을 하시면 돼요. 그렇지 않고 개별적으로 우편으로 신고하거나 서면으로 신고하거나 하게 되면 우리가 신고했던 내용들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 한은 확인하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변동에 대한 부분을 놓쳐서 가산세 문제로 연계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주식을 이익 소각하는 경우에 변동상황명세서 어떻게 하느냐. 주식을 이익으로 소각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자기 주식을 취득을 했다가 이걸 매각하면 상관없는데 자기 주식을 매각했다가 이익으로 소각하게 되면 이게 조금 복잡해집니다. 이익으로 소각하는 경우에는 작성할 때 기말 총 발행 주식수는 기초의 총 발행 주식수에서 이익 소각한 주식수를 차감한 주식수로 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초 주식수가 만주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만주인데 이익 소각한 주식수가 2,000주다. 소각한 주식수가 2,000주다라고 하면 순액으로는 8,000주죠. 8,000주가 유통주식수입니다. 그죠? 유통주식수를 기재하고 그 다음에 주식 변동상황명세서 갑상에 쓰는 변동상황란에 자기 주식 취득 소각 내역 및 특정 주주의 주식 양도 내역을 기재하고 보유 주식의 변동이 없는 나머지 주주들의 기말 보유 지분은 유통주식수에 대한 보유 지분 비율로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 프로그램에서 작성 과정을 제가 또 자세히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세서 제출에 예외가 있습니다. 제출 제외 주식의 범위가 있는데요. 주권 상장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중에 주식의 명의개서 또는 변경을 취급하는 자를 통해서 1회 이상 주주명부를 작성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배주주 등이 소유하는 주식입니다. 지배주주 외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제외합니다. 그 외에 해당 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변동 내역을 제외해도 상관없습니다. 소액주주인 경우에는 제외해도 됩니다. 이때 소액주주라고 하는 것은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3억 원에 미달하고 시가 합계액이 100억 원에 미달하는 주주가 되겠습니다. 자, 코스닥 상장 전 취득한 경우에는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인 주주와 중소기업의 주식을 코스닥 시장을 통해서 양도한 주주, 이런 부분들을 이제 소액주주라고 하고요. 상장이나 코스닥 관련되는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관리하는 회사들은 비상장이 많죠. 비상장인 경우에는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인 주주는 변동사항을 신고 안 해도 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전부 다 신고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이런 부분 예외사항 관리하시다 보면 혼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명세서 제출 제외의 예외, 소액지주 및 지배주주의 판정일입니다. 법인의 사업연도 개시일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현황에 따른다. 지배주주는 어느 한 날이 해당되면 지배주주입니다. 자, 지배주주는 사업연도 개시일에는 지배주주가 아닌데 종료일에 지배주주가 되면 그냥 1년 365일 지배주주입니다. 사업연도 개시일에 지배주주인데 종료일에 지배주주가 아니면 그냥 1년 365일 지배주주입니다. 소액주주는 1월 1일 날 소액주주인데 12월 31일 날 소액주주가 아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소액주주가 아닌 걸로 봅니다. 어느 한 날이라도 해당되지 않는 날은 소액주주가 아니다. 그러니까 1월 1일 날 소액주주고 12월 31일 날도 소액주주면 소액주주. 근데 1월 1일 날 소액주주고 12월 31일 날 소액주주가 아니면 소액주주가 아닌 겁니다. 12월 31일 날 소액주주고 1월 1일 날 소액주주가 아니면 소액주주가 아닌 걸로 됩니다. 그죠? 소액주주는 계속 소액주주일 때만 소액주주로 인정을 합니다. 자, 불성실 가산세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 1% 가산세가 있습니다. 1% 가산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세액계산 신고서 납부서 관련되는 내용 설명드리면서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562페이지의 세무사랑 프로 운영 방법에 대한 부분인데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부분을 반영해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작성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례 부분 위에 보시면 토지 등 양도소득 계산 시에 양도 비용이 장부가액에 포함이 되느냐는 건데 결론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보시면 손익계산서에 유형자산 처분 이익은 다음과 같다라고 해서 기계장치 매각 500만 원 있고요. 투자부동산 매각 이익 5천만 원 있습니다. 비사업용 토지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회계관리 쪽에서 손익계산서 한번 보겠습니다. 손익계산서 보시면 유형자산 처분 이익 5,500만 원 있네요. 자, 5,500만 원이 토지에 대한 부분 5천만 원 있고요. 기계장치에 대한 거 있습니다. 기계장치는 그러니까 토지 등 양도소득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외하시면 되겠고 5천만 원에 대한 부분 보시면 그러니까 유형자산 처분 이익으로 투자부동산 2억 5천짜리를 매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3억 원에 매각해서 2억이 나왔습니다. 5천만 원 이익이 생겼습니다. 그죠? 그러면 장부가액 확인하신 다음에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계산했다라고 하면 법인조정 쪽에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쪽으로 갑니다. 자, 기본적으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는 무조건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을 합니다.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하고요.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하지 않고 직접 입력할 수 있는 부분은 중간예납세액 정도만 직접 입력하는 거고 나머지는 전부 다 불러오기를 통해서 직접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직접 입력해서 작성하시게 되면 오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는 직접 입력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직접 입력해도 되는 부분은 중간예납세액 정도하고 분납세액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산출세액과 납부해야 될 세액 계산했고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부분은 중간에 보시면 5번 토지 등 양도소득, 6번 미완료소득 법인세 계산이라고 해서 탭으로 이동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 클릭해 보시면 토지 등 양도소득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양도차익 이미 계산이 되어 있죠. 5천만 원이라는 거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등기자산이기 때문에 5천만 원 입력을 했고요. 세율은 10%입니다. 미등기자산이면 40%인데 우리는 10%이기 때문에 10%에서 500만 원 납부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이제 공제감면세액이라든가 가산세 있으면 적용하시면 되는데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거의 그런 부분 적용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산출세액 500만 원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부분 추가로 과세되는데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지만 막상 신고서식 작성하는 부분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에 5번 탭에서 그냥 양도차익만 입력하고 세율 적용하면 자동으로 계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하신 다음에 종료합니다. 저장하고 종료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고 부속 서류 중에 주식 변동 상황 명세서로 갑니다. 주식 등 변동 상황 명세서로 가셔갖고 자료를 정리를 합니다. 자, 그 내용은 우리 교재 568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사례를 한번 보면 기초자본금 만주에 5만 주를 발행해서 5억 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2일 날 유상증자 했습니다. 15,000주 만주에서 15,000원에 만주를 발행했고 자본 등기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주 변동과 관련되는 부분이 있고요. 유상증자 시에 동일한 지분율로 참여해서 변동이 없다. 그 다음에 7번에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상법에 의한 10% 자기주식 취득과 동시에 취득한 주식을 전부 이익 소각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익 소각과 관련되는 내용까지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주식 등 변동 상황 명세서는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계속 관리를 했었다면 전년도에 주식 등 변동 상황 내용이 있겠죠. 이 내용을 그대로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데이터 2월을 통해서 반영을 하시든가 아니면 CF8 전년도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전년도 불러오기를 통해서 이렇게 반영을 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증자가 있었죠. 증자와 이익 소각이 있었기 때문에
네모 1번에 자본금 변동이라고 해서 물음표가 있습니다. 이 부분 클릭해서 변동 내용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자, 발생 일자가 있죠. 언제 발생이 됐죠? 증자가 된 부분이 유상증자를 했다라고 했는데 10월 2일 날 했습니다. 그죠? 2020년 10월 2일 날 유상증자로 했습니다. 보통주죠. 보통주고요. 원인은 유상증자 하단 부분에 원인 코드가 있죠. 1번 했습니다. 숫자는 만주입니다. 만주고요. 15,000원에 발행을 했습니다. 액면가액은 10,000원입니다. 그죠? 액면가액 10,000원이고 15,000원에 발행을 했다.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변동이 있었던 게 어떤 게 있었죠? 이익 소각이 있었습니다. 상법에 의해서 이익 소각 2020년 12월 31일 날 이익 소각을 했습니다. 자, 보통주고요. 이익 소각과 관련되는 부분 어떻게 되죠? 번호가 10번 나오죠. 원인이 나옵니다. 그죠? 원인이 나오는데 10번 이익 소각, 10번 이익 소각 처리하고요. 6,000주 10%니까 6만 주 중에 10%니까 6,000주 해서 액면가액 10,000원에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니까 어떻게 되죠? 이익 소각이니까 자본금 변동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말 자본금에 대한 부분은 변동이 없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하단부분에 이제 5억 4천으로 이렇게 변동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그러니까 그 감소로 표시되는 것은 오류라고 보여집니다. 이거는 수정이 돼야 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종료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재계산하고 종료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기말 기초 주식과 기말 주식을 비교를 해보시면 5만 주에서 5만 4천 주로 또 입력되어 있는 금액은 5만 주로 이렇게 돼 있죠. 차이가 4천 주가 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자료를 보시면 3월 1일 날 그러니까 홍길동이가 양도를 했습니다. 그죠? 양도 홍길동 주주 양도에 있기 때문에 5,000주 변동에 대한 정보 등록합니다. 누구한테 그러니까 양도를 했습니까? 김갑돌에게 했습니다. 김갑돌 해서 구분에는 보시면 1번 제출 의무 면제 주주, 그 다음에 2번 개인, 3번 영업 영리 내국법인에서 있습니다. 여기에서 선택해서 우리는 김갑돌 개인이죠. 2번 주민등록번호 등록하면 되겠습니다. 1496513번 등록하시고요. 나머지 번호는 등록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등록하시고 김갑돌이 양도 양수 받았죠. 5,000주 양수를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0월 2일 날 유상증자했던 만주에 대해서 유상증자를 균등하게 참여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백두산이 유상증자 10% 지분율이 35%죠. 만주의 35%면 3,500주 참여를 했고요. 홍길동 지분율 55%입니다. 55%의 유상증자 참여했습니다. 5,500주 참여했고요. 김갑돌도 마찬가지죠. 지분율 10%입니다. 지분율 10%의 유상증자 참여했습니다. 지분율 10%면 1,000주가 되겠습니다. 만주의 10%니까 1,000주가 되겠네요. 자, 5,500, 3,500 해서 1,000주 이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12월 31일 날 자기 주식 취득과 동시에 전부 소각했다. 10% 소각했다라는 겁니다. 백두산이 가지고 있는 주식수 2만 1,000주 중에 10% 그러니까 이익 소각했습니다. 이익 소각한 부분은 감소 쪽에다가 기타 부분을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감소 쪽에 2,100주 소각했습니다. 그리고 홍길동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홍길동이는 33,000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익 소각한 부분 3,300주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김갑돌 주식이 어떻게 돼 있었죠? 김갑돌은 양수한 게 5,000주 있었죠. 그죠? 5,000주 있었고요. 총 6,000주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10%니까 600주 해서 이익 소각했고요. 김갑돌은 지배주주와의 관계, 이 부분 정리하셔야 되는데 지배주주가 본인이면 0번이고요. 기타 관련되는 지배주주와의 관계를 선택하시는데
무관계라고 돼 있죠. 타인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9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홍길동이가 주식을 양도했죠. 김갑돌한테. 양도와 관련되는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두 번째 탭에 양도 명세서 쪽에 가셔갖고 양도 일자 2020년 3월 1일 날 취득 일자는 2012년 5월 2일이고요. 자, 2012년 5월 2일이고 주식수는 5,000주 양도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주식수 5,000주 양도한 걸로 해서 양도 주식수 차액이 없도록 계산을 하시면 주식 변동 상황 명세서는 정확하게 작성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준 변동 상황에 대한 내용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을 하시고 저장합니다. 저장해서 마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571페이지에 주요 계정 명세서라고 있습니다. 신고 부속 서류 밑에 보시면 자본가 적립금 조정 명세서 밑에 주요 계정 명세서가 있는데요. 우리 세무조정과 관련되는 모든 내용들을 하나로 요약해서 보여주는 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뭐 별도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요.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그냥 반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계정 명세서도 마찬가지입니다. F12 을표도 F12 그러니까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을 해주시면 우리 세무조정과 관련되는 모든 내용을 하나의 표로서 확인을 할 수 있는 서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서식이 다 만들어지고 나면 우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쪽으로 갑니다.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쪽에서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작성하실 때 우리 중간에 구분 부분에 보시면 23번 주식 변동이 있죠. 주식 변동과 관련되는 내용이 있으면 여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주식 변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로 체크를 하게 되면 주식 변동 상황 명세서가 우리 전자신고 때 제대로 제출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엄청난 가산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주식 변동과 관련되는 부분들은 반드시 여로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감가상각비 신고서 있죠. 내용연수 신고서가 있다라고 하면 여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재고자산 평가 방법 신고서도 제출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관련되는 서식들을 잘 체크를 하신 다음에 마감해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관련되는 세액을 분납을 하시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에서 분납세액을 그러니까 미리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분납세액은 현금 납부 쪽에다가 이 커스를 두게 되면 하단 부분에 분납할 세액이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 자동으로 계산된 세액을 반영하신 다음에 마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감 버튼을 통해서 우리 법인세 마감해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납부서는 보통 이제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의 F8번 납부서 인쇄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이렇게 작성하실 수 있는데 보통 요즘은 이제 법인세를 그러니까 국세청 홈택스에 직접 신고하신 후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해주는 납부서를 기준으로 우리가 처리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 있는 납부서는 그냥 참고용으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주식 변동 상황 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